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이 살짝 슬로우해지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날인데 뭐 이 정도면 조정도 아니죠.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하루 조정, 당일 시장 내 조정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오늘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주 뭐 이미 시장은 불타올랐고 저는 7월 중순부터 좀 주의해야 하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생각이 좀 틀린 것 같다는 생각도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는 다시 좀 시각을 바꿔서 여전히 좀 지켜보지 말고 좀 강하게 긍정적으로 붙자 이런 의견을 계속 내는데 문제는 너무 순환이 빠르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다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를 손을 대는 게 굉장히 겁이 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식은 계속 빠른 순환매로 끌고 올라가면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좀 윗꼬리를 조심해야 될 상황인데 많이 며칠간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하지만 강세장에서는 당일 시장 내 장중 조정 아니면 살짝 조정 이 정도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 때는 장 막판 후반에 사고 팔 때는 오늘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붙을 때 팔아라. 그래서 오늘 장도 올랐다가 살짝 내려서 약간 약보합이나 소폭 상승해서 끝날 가능성 이렇게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눈에 들어온 것은 테슬라의 반등이죠. 테슬라의 반등과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어제 좋았다 오늘은 살짝 좀 쉬어가는데 테슬라와 비트코인 그리고 반도체의 지속 상승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금일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는 플러스 0.43, 나스닥은 플러스 0.09, S&P 500은 플러스 0.27, 6280, 2630 다 전고점, 역사상 최고점을 뚫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트럼프 관세 효과를 주장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또 압박을 하고 있죠. 관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인플레이션 나오지 않는다. 연준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압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관세, 인플레이션의 상방, 하방 모두 열려 있다. 영향은 단정하기는 이르다.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뭐라 그러니까 간신 월러 미 연준 이사는 관세 인플레이 일시적이다. 상당히 연준 의장이 하고 싶은 월러라 그래야 하나? 윌러라 그래. 윌러죠. 그러나 이 양반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그나마 버티는 것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 예상보다도 잘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 예상을 하회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 23만 건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22만 7천 건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어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노보택시 서비스 지역 확장을 예정을 하면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듯이 말을 흘리면서 테슬라 가격이 반등에 올라왔습니다. 아마존이 자체 맞춤형 액침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열만이 나는 것들이 가장 데이터 센터의 문제점이었는데 이 부분을 자체 기술을 해결하는 모습이죠.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치 가격을 경신했습니다. 11만 3천 달러 첫 돌파했는데 상승한 원인들을 한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도 오늘 주요 시장의 키포인트를 한번 봤는데 미국 증시 마감 1시간 전에 지금 이미 마감해서 3대 지수 상승을 했고 SMH 이게 이제 세미컨덕터 ETF죠. 티커가 SMH인데 뭔데 이게 그 ETF가 SMH입니다. 반도체, 애플 상승, 은행, 항공주도 껑충. 항공주가 실적이 좋게 나오는 부분. 은행주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증권주가 지금 시장을 리딩하는데 오늘 한국 증권주들 계속 추천 중입니다. 자, 테슬라 노보택시 AI 챗봇 그록을 장착하겠다. 4.73% 급등을 했죠. 그록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AI 업체 XAI가 개발한 AI 챗봇이다. 반유대주의적인 응답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노보택시에 이를 장착한다고 발표를 했다.
앨런 머스크는 X에서 이번 주말 오스틴의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고 규제 승인에 따라 한두 달 안에 베이 에어리어도 도달할 수 있다. 베이 에어리에도 도달할 수 있다. 베이 에어리가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러고 로보택시에 장착한다. 이 말이 이제 시장에서 주가를 밀어 올린 그러한 요인이다. 그 다음에 로보택시의 서비스 구역을 이제는 샌프란시스코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 베이 에어리는 제가 보기에는 샌프란시스코의 베이 에어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미국에 좀 살아와서 좀 아는데, 네, 베이 에어리, 네, 아마 샌프란시스코와 그 이성도시 오클랜드 뭐 이런 쪽을 아마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우선 샌프란시스코까지 다시 테슬라가 진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가격 상승 아까 올라오는 이유를 한번 봤는데 이번 가격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규모 매도 포지션 청산으로 보인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대규모 매도 청산 포지션, 대규모 매도 포지션 청산.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저항선이 11만 달러에 근접하자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트레이더의 포지션에 강제 청산이 발표 청산이 되면서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 클립토 브리핑의 등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총 4억 8천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파생 상품 포지션이 청산됐으며 이 가운데 비트코인이 2억 2천만 달러를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간서 발표된 지정학적 불확실성 또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의 매력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다. 매도 포지션 청산과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들이 엮여 있다는 거죠. 네, 비트코인이 명목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가 하락하는 날도 비트코인 독자적 강세를 보이는 디커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가 증명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달러 지수는 0.06% 상승 97.16이 살짝 강세네요. 원달러는 1372.39, 원화도 살짝 강세인 모습인데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채권 금리는 큰 변화는 없었으면 2년짜리는 3.870, 0.8bp 상승, 10년짜리는 4.346, 0.6bp 상승,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WTI는 2.19% 하락해서 66.88달러, 네, 안정적인 모습. 금 가격은 0.39% 상승해서 3,333달러, 네, 구리 가격도 2.44% 상승을 했네요. 5.6205, 온스당 5.6205달러. 네, 테슬라 한번 봅시다. 4.75% 상승 309달러, 다시 3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접었죠. 엔비디아는 0.79% 상승해서 164.17달러. 팔란티는 살짝 빠졌네요. 마이너스 0.65%, 142.20달러. 애플은 0.84% 상승.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0.96% 하락, 275달러. 일라인일이 0.66% 상승, 792달러. 전체적으로 미국의 큰 종목들이 큰 변화는 없었다. 재미없었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최근에 제가 좀 강력하게 매수 추천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22.29달러. TSMC는 마이너스 0.78% 하락 230달러. 비트코인은 앞에서 되었지만 11만 3,150달러 1.31% 상승하는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스몰 작은 온전인 SMR 뉴스케일 파워는 35.88달러 1.18% 상승. 오늘은 코이버가 확 많이 빠졌네. 9.88%. 네, 코이버 하락이 상당히 눈에 거슬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사야 하나? 네, 어제 이제 상승하는 걸 보면 손해보험주, 증권, 면역항암제, 스테이블코인 이 4개 섹터에서 올랐다는 거죠. 흥국화재, 하나선보, 롯데선보, DB선보 D에서 상승한 원인을 분석해 줄게요. 증권은 부국증권, 한양증권, DB증권, 교보증권, 유한타증권. 면역항암제 이뮤논시아, 앞타바이오, 지시셀, ST키브, 바이젠셀 등이 상승을 했으며 여기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돼야 되겠죠. 헥토파이낸셜, 스테이블코인 헥토파이낸셜, 뱅크웨어 글로벌, 딥마인드, 형지글로벌
좀 다시 스테이블 코인이 죽으려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미국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맞물려서 또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 순환매로 좀 빠르게 돌고 있죠. 상당히 맞추기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694억을 샀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는 모습. 일주일간은 3,737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연기금이나 이쪽은 살짝 빠지고 금융투자, 증권이 이제 고평가됐다는 생각으로 매도를 많이 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어제 코스닥은 1,547억, 굉장히 많이 산 거죠. 이 정도면 외국인들이 끌고 올라가고 있다. 지난 일주일은 663억 정도 상승. 개인들이 코스닥은 잘 사고, 반대로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우리나라의 기관투자가들은 코스닥을 지속적으로 파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다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과 한국 개인이 시장의 받침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66.5조,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 66.5조. 항상 제가 그 다음에 신용장구를 보라겠죠. 이거의 30%를 넘어가면은 위험하다. 30% 약 20조인데 지금은 약 20조니까 거의 30% 근처에 와 있으니까 아직까지 맥스는 찼지만 버블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신용장구가 22조 정도 올라가면은 항상 리스키하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고객 예탁금과 신용장구의 관계는 30%의 관계이다. 이걸 넘어가면 버블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신용장구는 꾸준히 늘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는데, 미국 소비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6개월 만에 감소한 5월 신용카드 대출잔해. 감소를 했죠.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잔해. 리볼빙 신용카드 대출이 감소하고 있다. 경기 확장 후반기 같은 모양을 보이는 신용카드 대출잔해. 경기 확장 후반기. 이게 이제 2016년의 모습이었죠. 쭉 올라가다가 쉬는 모습. 지금도 쭉 올라가다 쉬는 모습. 경기 확장기 후반기에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 2016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소비의 향후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죠. 2분기 GDP 성장률에서 개인 소비 지출의 성장률 기여도 추정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렇군요. 2분기 개인 소비 지출의 GDP 성장률 기여도 추정치를 보면은 상당히 개인 소비 지출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던 전월 대비 감소했던 5월 소매 판매.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지금 미국에서 소비가 속살을 들여다보면 살짝 금이 가는 모습은 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이 좀 좋은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도 고용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더라. 그렇죠? 고용. 실업률도 4.2로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실업수당 전국 건수도 강한 모습,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시장의 골디락스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결론을 한번 봅시다. 결론이 좀 긴데, 그러면 미국 시장은 보합권을 보이며 쉬어가는 하루를 보였다. 강보합권이죠. 강보합권. 테슬라가 $300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 확대를 발표하면서 글을 올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죠. 아마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베이에리어, 베이 지역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테슬라 반등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2차 전지가 추가로 바닥 탈출이 가능할지 오늘의 감신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금융주 중에서 전일날 화재보험주가 갑자기 상승을 했는데 좀 특이한 현상인데, 화재보험주의 속살을 한번 봅시다. 전일 화재보험주의 상승 원인을 살펴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상법 개정이 현실화되면서 전평가된 보험사들의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실린 것이 1차적 원인이다. 최근 화재보험주에 대해서는 새 회계 기준 IFRS 17이
도입이 되는데 이래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 긱스라고 부르는데 지급여력 비율이 악화되고 있어서 밸류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그동안의 하락의 원인이었죠. 많이 오르지 못한 원인이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 해약준비금이라는 해약환급준비금 제도는 밸류업 상승을 어렵게 만든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해약환급준비금. 상법에서 해약환급준비금은 주주 배당 가능해서 차감하여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요인이라는 거죠. 해약환급준비금은 주주 배당 가능해서 빼야 된다. 이 해약환급준비금이라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해지에 대비해서 적립해 둬야 될 준비금 성격이기 때문에 주주배당 가능이 되면서 빼야 되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들은 역대급 순이익을 거뒀지만 이 긱스 지표, 지급 여력 지표가 하락하면서 하나생명, 현대해상 등 대부분의 상장 보험사들이 결산 배당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이 같은 현안을 반영해 해약 환급준비금 적립 비율을 80%까지 낮출 수 있는 지급 여력 비율 기준치를 170%로 인하하는 정책을 내놨다. 얼마 전에 이 인하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해약 환급준비금 적립 비율 80%를 포함해서 지급 여력 준비 기준치를 170% 이하로 낮추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속에서도 하나생명 154%, 동양생명 127, 현대 159, 롯데 119 등 대형 보험사들이 긱스 지급여력 비율 170%를 못 맞추고 있는 거죠. 올해 들어서 기업가치 재고를 공시한 기업은 삼성화재와 DB손보 두 곳뿐이라는 거죠. 1분기 긱스 비율 170%를 넘긴 회사는 삼성생명, 미래에셋, 하나선보, 흥국화재. 어제 흥국화재가 많이 오른 이유, 해약 환급준비금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럼 오늘도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물음표라는 거죠. 상당히 지구력은 약해 보인다. 어제는 또한 모처럼 제약바이오들의 상승도 눈에 들어왔다. 인투셀의 폭락과 그 반대편에 수혜진 리가켄바이오. 리가켄바이오의 연구실장에 나가서 만든 회사가 인투셀이죠. 이걸 ABL바이오에 애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서로 해약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대장주인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사인 D&D 파마텍도 주가가 13만원까지 있다가 12만원까지 쭉 조정받는데 살만하죠. 펩트론은 큰 조정 없이 20만원 근처에서 움직이는 모습. 지구력에 대한 열쇠는 금리 하방 가능성, 금리의 하향이 계속 결정이 돼야 제약바이오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글로벌 어느 누구도 금리를 올리는 데는 없죠. 미국도 곧 내리고 우리나라도 내리고 이런 면들이 그동안 살짝 소외되었던 제약바이오의 새로운 펌프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시장이 순환매가 돌고 돌아서 상승으로 밀어올리는 종목군이 매우 다양하고 또 순환매가 빠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를 버블의 전조 단계, 즉 주의해야 될 단계로 보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도 버블 구간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말에서 뛰어내릴 정도의 버블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휴먼 인덱스가 나타나야죠. 애기 엄마들이 아기를 얻고 막 계좌가 엄청 튀었다. 서학개미들이 철수해서 우리 동학개미로 왔다 이런데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기 때문에 이제는 뭐 철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과거처럼 우리 아기 엄마들이 아기 얻고 가서 굳이 계좌 트는 것도 좀 줄고 없고 아직까지 버블 징후가 특히 휴먼 인덱스의 버블 징후가 없다. 한국 시장 아직 퍼가 10.5배 수준이고 정부의 추가 주식 살리기 정책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 말에서 뛰어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불확실성의 대명사 관세 정정의 겉은 살벌하나 속은 약해지고 있으며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세를 하면서 썸머네일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늘 관심 종목은 중국 무이자 여행 수혜주인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서부 T&D, 그리고 K화장품은 APL, 달바글로벌, 또 상포계좌가 정점에 있는 증권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캐릭터 산업인 S3지의 대측점에 있는 오로라 이런 종목들이 재상승이 전망돼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오늘 리스크는 금요일이라는 거죠. 윗꼬리를 윗꼬리 달고 내려올 것,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한 걱정.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리스크인데 강세장을 이를 충분히 시장 내에서 소화시키고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 보여서
아침에 장 올랐다가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팔 때는 오전 장에 빨리 팔고 사는 것은 장 막판에 사라. 이렇게 조언을 해 드립니다. 뭐 이것저것 살 거 없으면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이런 것들 뭐 2개 사놓고 가만히 있는 거죠. 네, 버티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내비게이션, 방향성 같이 함께 가는 그러한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젠가 보니까 이 유튜브도 이제 AI를 이용해서 하는 유튜버가 있고 저처럼 아날로그로 생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AI로 하신 분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아날로그로 꾸준히 무식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제가 빨리 일어나서 세상을 주식시장을 좀 준비하고 잘 요약적 나름대로 빨리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면 제 카페에서 같이 주식 분석하고 이런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뭐 일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